안녕하세요. 이영쌤이에요. 이번 수업은 투투 용법과 enough to 용법에 대해 공부할게요. 자, 이렇게 투투와 enough to를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서로 뜻은 상반되지만 둘 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부정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부정사 용법도 함께 정리할게요. 자, 우선 부사 역할에 대해 정리를 할 게 있어요. 자, 부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장 She is very beautiful 하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그녀는 아름답다 인데 여기서 very라는 부사가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해서 형용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부사는 형용사를 꾸밀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장은 Thank you very much 라고 할 때 여기 much가 많이라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very는 아주 많이 고마워 라고 해서 이번에 very는 뒤에 있는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해요. 그래서 부사 역할을 정리하면 첫 번째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 자, 여기에 to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to는 He is a teacher, to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to는 앞이 긍정문일 때 to를 써줘야 되는데 이때 to는 또한 역시라는 의미가 돼요. 자, 긍정문일 때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부정문일 때는 to가 아닌 either라는 것을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긍정문 끝에 to를 쓸 때는 또한 역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to는 또한 역시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라는 뜻의 부사예요. 자, 이때 to는 아래에 있는 so와 같이 so가 접속사가 아닌 부사로 쓰여졌을 때 너무라는 뜻으로 같이 쓰여진 거예요. 자, 그리고 young 하는 것은 어린 또는 젊은이라는 형용사지요. 자, 그래서 he is too young까지만 보면 그는 너무 어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어리면 어느 정도로 어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뒤에는 부정사를 정리를 해보면 그는 학교에 가기엔 어리대요. 그래서 어린 정도가 학교에 가기에 어리다 라는 의미여서 학교 갈 수는 없다 라는 뜻이죠. 자, 이때 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 어린 정도를 한정해 주기 때문에 형용사 꾸미는 바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그는 학교 가기엔 너무 어려요. 그래서 너무 어리니 학교에 갈 수 없다의 의미지요. 그래서 바로 투투 용법을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문장으로 바꿔보면 너무라고 하는 to와 같은 뜻의 so로 바꿔서 he is so young 까지 하고요. 이 전체 주절에 종속절 문장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that 하는 접속사를 쓰면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 문장을 연결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가 너무 어려서 학교에 갈 수 없는 거 역시 그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어는 he고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필요하니까 조동사 can not을 써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을 바꿔봐라 라고 했더니 투부정사를 고친다라고 생각하고 go 앞에 to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to를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can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투투 용법을 보통 so that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체 주절 문장 안에 that 접속사로 연결하는 종속절 문장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enough to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she was old enough to go to school 했어요. 자, 그러면 old 형용사는 나이 든 또는 늙은 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enough라고 하는 이 부사는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사로 쓰여서
충분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부사가 어떤 자리에 쓰여지는지를 잠깐 보면 위에서 she is very beautiful 이라고 할 때 부사가 형용사를 꾸밀 때 앞에서 뒤에는 형용사를 꾸미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자, 그런데 이 enough라는 부사만큼은 반드시 뒤에서 앞에는 형용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아이들한테 이 enough라는 부사는 형용사 뒤통수를 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enough까지만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녀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로 충분한 나이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는 부정사를 연결해 보면 학교에 가기엔 충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정사는 앞에 있는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부사가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줄 때가 부사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부정사가 앞에 있는 부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에 속하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정리하면 그녀는 학교에 가기에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그렇게 충분히 들었으니 학교에 갈 수 있다의 뜻이죠. 그래서 역시 so that으로 문장을 바꿔보면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녀는 학교에 갈 수 있었다의 의미예요. 여기서 was 주절이 과거이기 때문에 can의 과거인 could를 쓴 것에 주의하고요. 그래서 enough to를 정리하면 이번엔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대의 의미로 정리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It is too cold for us to play outside.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to 용법에 해당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it is too cold까지 먼저 보면 cold 형용사가 차가운 또는 추운이라는 형용사니까 앞에 it은 날씨 말하는 비인칭 주어로 쓰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it is too cold는 너무 춥다의 의미죠. 그리고 to play outside 하면 밖에서 놀기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for us라는 빨간 글씨를 보면 이번에는 to play라는 부정사가 노는 주체가 누구인지, 즉 play 하는 사람의 주어는 누구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for us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부분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문장 주어는 i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밖에서 나가서 노는 주체를 말하고 싶을 때, 즉 부정사한테만 의미상으로 주어를 쓰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for us를 우리는 부정사의 의미상으로만 주어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하고요. 쓰는 방법은 반드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돼요. 자, 이때 목적격을 쓰는 이유는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대명사의 목적격을 쓰기로 했지요. 그래서 바로 for us to play 부분이 주어, 동사의 역할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밖에서 놀기엔 날씨가 너무 춥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 밖에 나가서 놀 수 없다의 의미죠. 그래서 to와 같은 so, 너무라는 부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딸린 종속절 연결하는 접속사 that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니까 주격 we로 쓰고요. 그 다음에 is 시제가 현재니까 놀 수 없다라고 하는 cannot, 그 다음엔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는, 그 다음엔 outside 하고 바꾼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다음 The question was too difficult for me to answer. 자, 역시 이 문장도 to 용법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위에서 공부한 대로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쓰여서 주어 동사 관계로 해석하기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그 질문은 내가 대답하기엔 너무 어려웠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장도 역시 so that 문장으로 바꿔보면 so difficult 다음엔 접속사 that 해서 종속절 연결할 거고요. 주어는 I 여기에 내가 대답할 수 없었다니까 다음에 시제가 was 주절이 과거인 걸로 봐서 대답할 수 없었다 could 과거에 not을 붙인 couldn't 다음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answer 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정리를 할 건데 여기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전체 주절에 종속절을 연결하기 위해 쓰여진 거라고 해서 that부터까지가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종속절이에요. 자, 이때 주어 동사가 다 있는데 answer라는 동사는 뭐뭐를 대답하다 라고 하는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 하는 동사예요.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는 또는 필요할 때는 써줘야 하는 동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나는 그걸 대답할 수 없었어. 라는 뜻으로 the question에 대답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the question을 대명사 is로 받아서 answer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필요하면은 is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문장 answer 뒤에는 왜 it을 안 썼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 위에 있는 문장에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위의 문장은 for me to answer 하는 부분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게끔 for me 형태로 쓴 것 뿐이지 문장 형태인 주어 동사는 아니에요. 즉, 이 문장은 전체 하나의 문장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nswer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장 주어로 쓰여지는 the question을 목적어로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목적어를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위의 문장은 주절, 종속절이 있는 일이 아닌 하나의 문장 형태고 아래에 있는 문장은 주절에 딸려있는 종속절 형태로 주절은 주절대로 종속절은 종속절대로 문장 형태를 갖춰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answer라는 타동사에 목적어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He was strong enough to carry the heavy stone. 자, strong 하는 형용사는 힘센 이라는 뜻이고요. 다음 carry 하는 것은 운반하다 하는 동사고 heavy 하는 형용사는 무거운 이라는 뜻이고요. 다음 stone 돌이라는 명사죠. 자, 이번에는 enough to 용법으로 쓰인 거죠. 자, 이 문장 뜻은 그는 무거운 돌을 운반하기에 충분히 힘이 셌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꽤 힘이 세서 운반할 수 있었다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꽤 너무라고 하는 so 문장으로 바꾸면 접속사 that을 쓰고요. 다음에 그가 운반할 수 있었던 거니까 주어 he, 다음에 주절 시제 was 과거니까 할 수 있었다 could 과거형 쓰고 주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carry, the heavy stone 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다음 자, 이번에 부정사는 앞에 의문사와 함께 쓰는 용법에 대해 정리할게요. 자,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국어에서 공부할 때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6가지가 있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6가지 의문사와 부정사가 합해지는 건데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불가능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why라는 의문사는 뒤에 부정사와 함께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못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문장 안에서 정리해 볼게요. I really don't know what to do 해서 what 의문사와 to 부정사가 합해진 꼴이에요. 자, 여기서는 아래의 빈칸에 어떠한 내용으로 이 문장에
의문사와 투부정사가 해석이 되는지를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know라는 동사를 보면 무엇을 알다 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지요. 그래서 우선 I really don't know 까지 보면 난 정말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what 이하의 것을 모른다 라는 건데 what은 무엇이라는 뜻이고 do 하다 라는 뜻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주절의 주어가 I가 있으니까 I라는 주어를 쓰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몰라의 뜻이기 때문에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의 조동사가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should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 do 써서 이 내용이 바로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몰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를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Does he know how to swim? 자, 역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를 주어 동사가 있는 절로 내용을 바꿔볼게요. 역시 know도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 쓰였고요. 여기서 수영을 하는 주체는 문장 주어인 he가 되는 거니까 how 다음에 주어는 he, 다음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 shoul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하니까 swim 해서 이 문장 내용이 바로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뜻은 그는 어떻게 수영해야 하는지를 아니? 라는 뜻으로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를 해석해라 하는 뜻이에요. 다음 decide where to go. 여기 decide는 결심하다 또는 결정하다 라는 동사예요. 자, 이렇게 동사가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으로 나올 때는 명령문이라고 공부했지요. 자, 우리 명령문에서는 원래 주어 you가 생략이 된 꼴이다 라고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where to go 부분을 주어 동사 절로 고쳐보면 여기서 좀 전에 말한 대로 앞에 있는 decide가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는 생략이 된 you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동사 should, 다음엔 동사 원형 go의 의미로 바로 where to go를 해석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네가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결정해라. 즉, 너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 라는 의미로 해석해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가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지는 부정사예요. 즉, 부정사가 앞에 의문사랑 합해졌을 때 목적어 역할을 해서 명사적으로 쓰였는데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 말고 주어 또는 보어로도 쓰이지요. 이렇게 주어나 보어로 쓰이는 것은 나중에 시즌2 고등영어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령문 다음에 and나 or가 오는 경우에 대해 공부할게요.